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시험 전략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동안 영어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전략이 잘못돼서 수능날에 4, 5등급 받는 학생들도 정말 많고, 공부 시간이 부족했어도 딱 집중해야 하는 것들에만 몰입을 해서 마지막에 1, 2등급 받아내는 학생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불필요한 것 다 걷어내고 올바른 전략만 딱 세워서 최대의 점수를 뽑아내기에 영어에서 200일은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수능이 200일 조금 부족하게 남은 이 소중한 시기에 등급을 수직으로 올리려면 정확하게 뭘 해야 하는지 딱딱딱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1. 시험지 배열. 영어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절대평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69점을 받으면 4등급인데 여기서 4문제만 추가로 맞히면 80점, 즉 2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다 맞히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얍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우직하게 어려운 문제도 도전하고 모든 걸 차근차근하게 풀 거야. 이거 정직한 태도 아니에요. 똑똑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영어에서는 훨씬 더 높은 등급 받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영어는 어려운 문제 틀려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망할까요? 바로 내가 맞을 수 있었던 쉬운 유형을 틀려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다 맞아야지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본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 영어 시험지 파헤쳐 볼 건데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가 있어요. 우리가 20분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고 18번부터 20번까지는 비교적 쉬운 뭐가 있죠? 심경추론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부터 24번까지는 주제 찾기, 요지 찾기, 주장 찾기 이런 게 나오겠고, 그 다음 장에서는 중요하게도 25번부터 28번까지 도표랑 내용 일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29번에는 어법 문제가 있고 29번부터 39번까지 이 3페이지에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유형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40번에는 요약하는 거, 이 긴 지문을 짧게 요약하는 문제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 장에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장문 독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유형의 우선순위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할 유형의 중요도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듣기가 있죠. 듣기를 틀린다. 그러면 다른 문제 공부할 필요 없이 우선은 듣기부터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표랑 내용일치. 여기 부분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문 독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순서에서 밀립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틀리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다 맞히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맞추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29번부터 39번까지의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제외하고 이 문제들부터 공격적으로 준비해서 100%의 정답률을 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문제들만 다 맞아도 여러분들은 나머지 11문제는 읽어보지도 않고 3등급, 안정 3등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문제들을 100% 정답률로 맞추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상의 문제들까지 다 맞출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 2. 듣기. 이제 우선적으로 듣기 파트입니다. 이 영상 보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100% 확률로 듣기는 언제나 다 맞는다? 이런 학생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듣기를 다 맞으면 37점을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것들만 다 하면 그 누구라도 남은 200일 동안 듣기 다 맞을 수 있어요. 듣기를 내가 한 문제라도 틀린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은 듣기부터 다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마더텅 듣기 책입니다. 35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차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EBS, 변형 문제 이런 거 풀 필요 없이 우선은 기출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하루에 한 회 풀어줘야 돼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20분만 투자를 하면 37점을 안정으로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회씩 풀어주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 회차 뒤에 뭐가 있냐면 딕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대본에 빈 칸을 채워넣는 거거든요. 이거 귀찮다고 빼먹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못 들었던 것까지 정확하게 들으면서 점검을 해야지 어떤 컨디션에서도 우리가 듣기를 다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서 당연하게도 모르는 단어도 다 찾아봐야겠죠. 매일 한 개씩 풀었으면 35일 후에는 마더텅 듣기가 한 권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수능 특강 듣기 책을 사서 풀어주면 돼요. 이것도 1일 1회 풀어줄 건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멀티입니다. 이제부터 멀티하는 연습을 같이 해줄 거예요. 시간 효율을 위해서 듣기 문제를 풀면서 다른 독해 문제도 함께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동안 35회나 풀었으니까 패턴이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연습만 하면 실수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합니다. 멀티하라고 했으니까 멀티하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읽어도 돼요. 그런데 듣기는 한 번 들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다 맞히는 게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멀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띵동 규칙입니다. 이름이 좀 웃기죠? 듣기 문제 시작할 때 띵동 하는 순간 우리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듣기부터 펴야 된다는 거예요. 3초 아끼려다가 문제 하나 날라갑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더 긴장해서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하거든요.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이 띵동 규칙에 따라서 듣기 문제랑 멀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더텅 35회차랑 수능 특강까지 다 풀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듣기 정답률은 99%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바로 고2 마더텅 35회를 주 3회 풀어주는 겁니다. 듣기는 감 놓치면 정답률 엄청 떨어져요. 듣기 항상 다 맞는 학생들도 실전에서 긴장하면 한두 개씩 틀리는 경우 정말 많으니까 우리는 수능 직전까지 이 감을 유지해줘야 돼요. 듣기는 고3거나 고2거나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고2 마더텅으로 이 감을 수능 직전까지 계속 유지해주세요. 그러면 이 형식이 내가 거부해도 내 몸속에 완전히 자리 잡힙니다. 아까 멀티하면서 독해 문제 같이 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37점의 듣기 문제를 풀면서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바로 도표와 내용 일치, 불일치 파트입니다. 시험지에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파트인 거예요. 왜 이걸 풀어야 되냐면 많은 학생들이 멀티를 할 때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줄글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읽으면 정답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읽으면 하다가 듣기 문제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끊어진 문제가 좋습니다. 도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런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1번까지 우리가 읽고 1번 끝났어? 그러면 체크를 해뒀다가 듣기로 다시 돌아가고 2번은 1번이랑 상관없이 또 이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끊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실수 없이 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능 특강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더텅 듣기 책과 함께 사야 되는 책이 뭐냐면 바로 자이스토리 독해 실전입니다. 수능 기출을 사서 먼저 이 도표와 내용 일치 부분을 완전히 마스터해주세요. 좀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는데 우리가 자이스토리로 연습하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어요. 영어는 전반적으로 연습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이 파트 확 몰입해서 끝내고 이 파트 확 몰입해서 정복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이제부터 이 자이스토리 독해 실전을 함께 풀어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도표와 내용 일치 부분부터 풀어야겠죠. 4. 이제 독해입니다. 독해 어렵죠?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분명하게도 우리가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해석만 한다고 해서 글이 이해가 되냐? 아니죠. 또 글을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필요해요. 이건 어떻게 기를 수 있냐? 제일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들, 철학, 인문, 환경 이런 주제들이 우리가 기출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뻔해져요.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대충 이런 주장이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산 자이스토리 독해책 있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유형마다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뭘 보면서 해줘야 되냐면 바로 이 중요도 순서를 보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도표랑 내용 일치 부분을 다 풀었을 테니까 이제부터 장문 독해 부분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는 21번, 24번 파트 주제의 요지 제목 찾기 그리고 35번, 40번에서 42번 이거는
마지막 장 파트죠. 그 다음에 가장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바로 29번에서 39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스토리 기출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바로 문제 풀기입니다. 너무 어렵고 안 읽혀도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절대 시간 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바로 글의 구조 파악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껴있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일단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이게 주장이네, 이게 근거네, 이게 결론이네 하고 글을 쪼개세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해설지 보면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석도 해야겠죠. 나는 영어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어서 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면은 비문학 지문 읽는 것처럼 한글 해석본을 쭉 먼저 읽고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모르는 단어 뜻 찾아본다고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공책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다 기록하고 써줘야 돼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정말로 다 내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200일 남았는데 새로운 단어책 찾아서 다 외우면 막막하잖아요. 왜?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기출지문에서 본 단어는 다 외우고 간다,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간다, 이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4. 이제 마지막으로 글 쪼개기예요. 우리가 아까 해석 100%안 되는 상태에서 글의 구조를 대충 쪼개놨잖아요. 이제는 뜻도 알고 해석도 다 된 상태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아까 내가 한 거랑 비교해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이랑 비교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몇 배는 빨라집니다. 5. 이제 EBS예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 지문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 내가 시간이 남으면 9월쯤에 한번 훑어주면 되는 거고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기출 지문 훈련에 집중하세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6. 실무. 시험 보는 실력이랑 공부 실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성적 자체를 올리려면 실무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주 1회씩 심율 전국연합으로 실무 봐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무슨 연습해야 돼요? 듣기 우선 다 맞는 거, 듣기 문제 풀면서 다른 문제 함께 풀고 멀티하는 거, 마지막으로 중요도 순서대로 아까 얘기했던 중요도 순서대로 유형 우선적으로 다 맞는 거 다 인식하면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출 아까 얘기한 방법대로 회독하고 전국연합 심율도 다 풀었으면 심율 사설책 사서 모의고사 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건 내가 45번 작문독해 같은 문제 틀렸어. 그런데 34번 문제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어. 그러면 이번 실무는 완전 실패한 거예요. 중요도 순서대로 다 맞는 게 우선인 거고 내가 우선순위 다 확신 있게 풀었어.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 가는 거죠. 7. 어법 문제. 어법 문제는 수능에 딱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후순이에요. 어법 문제를 맞히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연습량과 많은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3등급이 안 나와. 그러면 당연하게도 어법 문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거죠. 듣기 문제나 앞에 쉬운 문제나 어법 문제나 똑같은 3점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쌤, 저 이제 듣기도 다 맞고 장문독해도 다 맞고 중요도 순서대로 다 맞고 있어요. 그러면 어법 문제 연습해도 돼요. EBS I에서 이 강좌나 메가스터디 회원권이 있다면 이 강좌 들어주세요. 수능 어법 문제는 어차피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만 하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후순위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영어 2등급 밑으로 받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영어 공부를 안 해봤던 노베든 5, 6, 7, 8등급 학생들이든 난생 처음 받아보는 등급 받게 될 거예요. 대신에 믿고 이대로만 해야지 이 점수 나옵니다. 마음을 먹은 다음에 이 계획들을 쪼개서 실행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군더더기 다 없애고 수직 상승시키는 것 등급 자체에 직결된 훈련들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거라고 믿겠습니다. 수능 대박 쳤다는 후기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